미국의 일본이 핵을 쳐 맞은 후 러시아의 푸틴은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두 번째로 핵공격을 꿈꾸고 있지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푸틴 대통령이 민간인까지 군에 동원하겠다고 발표하자 그동안 전쟁을 실감 못했던 러시아 국민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로 떠나려는 사람들로 항공편은 순식간에 동이 났고 몸을 다치게 해서라도 징병을 피하는 방법 등이 급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모든 수단을 쓰겠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전 세계 무엇보다 유럽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벌어져선 안 되는 일이지만 만약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유럽은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핵무기 사용 가능성 언급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세계 저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까지 사용할 것인가? 핵전쟁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라는 주제로 3회 시리즈 특집 방송 연재 기획을 했습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1탄은 핵전쟁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부터 핵무기 관련 발언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언에 이전보다 무게가 실리는 건 러시아에 불리한 현재의 전황, 그리고 그에 따른 동원령 발표와 함께 언급됐기 때문이죠. 이제는 전 세계가 매일같이 규탄을 합니다. 이번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위험하고 무모한 발언이라며 러시아에 자중할 것을 심각하게 경고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푸틴 대통령은 핵으로 싸워서도 안 되고 핵으로 이겨서도 안 된다는 걸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에 전례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는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양쪽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를 자세히 보면 그만둘 것 같지 않아요. 우선 동원령을 발동하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한 러시아가 그냥 물러설 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특별 군사 작전에서 진짜 전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협박과 공갈에 굴복하지 않고 주권을 배반하거나 잃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주권을 강화해 조국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라고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 러시아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먼저 계속해서 푸틴이 핵무기 사용을 언급한다면 혹은 사용한다면 둘 다 해당될 겁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나 임박했을 경우 미국이 흑해 상공에서 보여주기식 핵폭발을 일으키거나 방사능 확산이 제한적인 전장용 핵탄두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렇듯 핵으로 가는 길목에 세계의 눈이 몰려 있습니다. 여전히 서방은 대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확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럼 전쟁이 왜 났을까요? 누가 일으켰나요? 간단하게 답은 이렇습니다. 전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나토가 창설되고 확장되자 러시아가 겁도 나고 우리 또한 성질 있다고 보여준 겁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9년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창설됩니다. 미국이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막기 위해 군사적 동맹, 나토를 창설한 거죠. 나토는 회원국이 비가 입국의 공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상호방위를 하는 일종의 집단 군사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유럽에서 나토 회원국은 점차 늘어났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이었던 폴란드, 체코, 헝가리도 나토에 가입하면서 동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훨씬 커집니다. 동유럽의 나머지 국가들도 차례차례 나토에 가입했고 그 사이 러시아의 영향력은 확 수그러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입장에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흑해를 접하고 있어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자 러시아가 크게 반발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등 여러 곳을 무력으로 차지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야욕을 비친 바 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많은 인구가 원래 소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일부 영토에 대한 독립할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민 투표를 하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오히려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투표를 못하게 막는 꼴이 되어버렸죠. 바로 여기가 누가 공산주의자고 누가 민주주의자인지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러시아가 오히려 전국민 대상으로 투표를 하자고 하는 모양이니 말이죠. 이미 점령된 지역에 한해서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깨끗한 투표였는지는 충분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까요?
러시아에는 전 세계 천연가스의 4분의 1가량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대적으로 천연가스 자원이 부족한 유럽은 많은 부분을 러시아에서 수입해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중 40%가 러시아산일 정도죠. 그리고 가장 큰 파이프라인은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갈등을 보일 때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출렁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노선을 보이고 나토 가입을 추진하자 러시아는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의 일부를 잠갔습니다. 그 결과로 2021년 4분기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25% 줄었고 2022년 1분기에는 44%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독일이 탈원전 탈탄소 정책을 유지하면서 대체 에너지인 천연가스가 절실하거든요. 이렇듯 중요한 요충지에 대한 지역은 분명하나 러시아가 핵까지 사용할까였는데 이렇게 핵무기 사용이 눈앞까지 와보니 우리의 경각심이 한번 일깨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2부는 핵 전쟁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라는 주제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